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귀로 듣는 창업 정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음, 4차 산업혁명과 창업이라, 예, 주제가 상당히 좀 거창한 것 예, 같은데요. 예. 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제목을 정하셨을까요? 제가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네. 화제가 돼서 오늘까지 15만 2천 회가 넘게 조회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2020년이 4차 산업혁명 원년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업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많이 들어보았지만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말이죠. 네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뜻입니다. 우선 산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직업군을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농업에서 공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대규모 직업군이 변화해왔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엔진의 혁명으로 제임스 왓슨의 증기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농업의 시대를 끝내고 공업의 시대를 열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와 모터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공장 자동화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의 시대를 끝내고 서비스업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IT 시대를 말하죠.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 때는 대규모의 직업군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긴 했지만 인류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현실의 세계에서 대규모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때는 대규모의 직업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왜 산업혁명이 대규모의 직업군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시는지요? 자,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왕과 기사 그리고 사제들이 농민들을 지배했죠.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이 발전이 없던 이유는 농업 생산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두 음.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인간은 모여서 재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국가 단위로 유지가 되었지만 식량의 한계 때문에 인구가 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지 못한 채로 수천 년을 이어왔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공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농사를 지을 때는 문자, 숫자, 시간 등을 알 필요가 없었지만 기계를 상대를 하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만 한 사회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인간의 생각을 종교적 사고에서 현실적 사고로 변화시켰으며 더 많은 직업의 시도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이후 공장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보다 인간에게 집중하는 서비스업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대규모의 실업이 생겼으며 그 갈등으로 사회는 혁명과 전쟁 등의 수많은 혼란에 빠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 산업혁명은 대규모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오는 직업의 대규모 변화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3차 산업혁명 때는 왜 대규모 직업의 변화가 없었던 걸까요? 자, 그때 현실 세계의 생산성에 혁명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량 생산이나 공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현실 세계의 대규모의 직업군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인간을 연결하고 글로벌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었죠. 세계는 현재 하나의 거대한 집단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음. 3차 시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대규모의 이제 직업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현실 세계와 그 생산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네. 1, 2차 산업혁명의 자동화와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가상의 세계가 결합이 되어서 생산, 유통, 판매, 광고 등의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직업이 생기면 분업화되어서 대규모의 산업군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3D 프린터, 가상현실 등이 기존의 산업을 대체함으로써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직업군을 대체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현재 인구의 한 5%는 농업에, 15%는 공업에, 75%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차를 타고 유통을 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타나면 현재 10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직장을 잃게 될 거고요. 그에 관련된 보험, 정비, 음식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적은 숫자고요. 그보다 훨씬 많은 40%의 사람들이 매장에서 유통과 판매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현재 아마존고라고 해서 완전 무인 매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 2차 산업혁명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서 혁명이나 전쟁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았죠. 1차 산업혁명 때는 러다이트 운동이, 2차 산업혁명 때는 공산주의 혁명이 발발했었습니다. 자, 75%가 서비스업인데 앞으로 무인 매장이 운영된다면 이렇게 75%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참 끔찍한 일인데,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현재 미국에서 앤드류 양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현재 모든 성인에게 $1,000를 주는 기초소득제를 공약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기술이 대규모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초소득을 주는 대신 기업의 무조건적인 해고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파업을 하지 말 것이며 대신에 기술로 대체된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소득제는 일종의 마취제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규모 실업에는 기본소득제로 대응을 하되 그 사이에 기존의 노동자 교육을 창업가 교육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본소득제를 유지하게 되면 경제 전체가 3년 뒤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거든요. 만약 기본소득제가 안정적인 제도였다면 아마도 1, 2차 산업혁명 때 정착이 되었겠지만 실패를 한 것으로 보면 말이죠. 음. 자, 그렇다면 왜 창업가 교육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기업가 정신 또 다른 창업가 정신이라고 말하는 앙티플레너십은 원래 모험가 정신이라는 뜻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배를 10대를 띄웠을 때 9대가 풍랑으로 전복되고 한 대가 돌아와도 10대를 보낸 거에 50배 이익이 발생하면서 그 이익을 나머지 전복된 9대의 선원들의 가족과 나누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기존의 노동자 교육은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에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가 교육은 스스로 시장을 찾아서 자신이 가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직업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생산도구가 열악했기 때문에 회사라는 집단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이 유리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생산, 유통, 판매의 도구를 지원받아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기업 역시 이러한 지원을 낭비가 아니라 사회 투자라고 생각해야 같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업이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창업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창업에 대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산업혁명의 과정으로 보면 농업에서 공업, 공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진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의 이유는 산업 생산성 증가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이 새로운 직업의 확장으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직업은 서비스업에서 창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사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즐길 수 있는 사회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4차 산업과 창업이 왜 중요한지 정말 잘 알아듣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앞으로는 창업을 좀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실업에 지금 직면해 있고요. 지금도 아나운서시지만 지금 AI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그래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대처? 지금은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얼마 버티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아나운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지 자기가 부가 창출될 수가 있죠. 자, 4차 산업과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